남들처럼 번듯하게 직장 다니고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 맞춰가며 살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불안하신가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길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내 삶인데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책은 삶의 공허함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어릴 때 필독서로 한 번쯤 제목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책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린 어른이 다시 읽어보면 좋은 인생의 해설서 같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질식해가는 나를 살려낼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죠. 오늘 데미안을 관통하는 5개의 문장과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막막함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해안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모습대로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아이여야 했고, 학교에서는 말썽 피우지 않는 모범생이어야 했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둥글둥글하게 맞춰주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늘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에 나를 끼워 맞추며 살아왔죠. 그렇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내 마음속에서 진짜로 솟아나오려는 내 진짜 목소리는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튀면 안 되니까요. 미움받으면 안 되니까요. 남이 짜놓은 안전한 궤도를 따라가는 삶은 당장은 편안해 보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은 억눌려 있던 진짜 여러분의 자아가 이제 그만 나답게 살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들 자신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지 우리들 자신 속에 없는 것, 그건 우리를 자극하지 않아. 살다 보면 유독 보기 싫고 이유 없이 화를 돋우는 사람이 한 명쯤은 꼭 있죠. 직장에서 매번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동료일 수도 있고 이기적으로 구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욕하며 나는 저렇지 않다고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그토록 미워하는 이유는 사실 내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열등감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남들 눈치 보느라 꾹 참고 있는데 뻔뻔하게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안에 억눌린 욕망이 자극받아 화가 나는 것이죠. 세상과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남을 향한 손가락질을 거두고 내 안의 그림자부터 마주해야 합니다. 내 안의 찌질함, 질투심, 인정받고 싶은 유치한 마음들을 부인하지 않고 내 안에도 저런 옹졸한 모습이 있지 하고 쿨하게 인정하는 순간 타인에게 휘둘리던 감정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여러분을 둘러싼 그 알은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월급, 부모님의 기대, 흠잡을 데 없는 평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알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알 속에서 살 수 있는 새는 없습니다. 성장하려면, 그리고 진짜 내 삶을 살려면 나를 감싸고 있던 그 안전하고 안락한 세계를 산산조각 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겠습니까? 당장 남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을 깨는 대신 알 속에서 숨죽여 사는 쪽을 택하곤 하죠. 하지만 그 껍질을 깨는 노력 없이는 결코 새로운 세계로 날아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균열이 생기고 덜컹거린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알을 깨고 진짜 나로 태어나기 위한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길의 추구, 오솔길의 암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내 인생을 비교합니다. 내 나이쯤 되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내 친구는 저만큼 승진했는데 나는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자책하죠. 세상이 정해놓은 하나의 거대한 성공 트랙에서 뒤처졌다는 공포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들을 이기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누구인지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라고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한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해 닦아나가는 나만의 고귀한 오솔길이라는 겁니다. 남들의 뻥 뚫린 고속도로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오솔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러면 우리들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해줄 거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늘 밖에서 정답을 찾습니다. 유명한 멘토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를 뒤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 또 묻죠. 내가 내린 선택을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정답을 콕 찍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남이 내려준 정답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해답은 이미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 사회적 체면, 두려움이라는 소음을 모두 걷어내고 아주 고요하게 내 마음속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머리로는 아니라고 부정해도 가슴 뛰는 방향이 분명 있을 겁니다. 외부의 조언은 참고만 할 뿐 결국 내 삶의 조종가는 내가 쥐어야 합니다. 내 안의 직관을 믿어보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 오늘 데미안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당신은 지금 타인이 만들어준 안전하고 따뜻한 알 속에서 그럭저럭 버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무릅쓰고 당신만의 하늘을 향해 그 단단한 껍질을 깨부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유 모를 불안과 방황 그리고 외로움은 당신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의 삶을 흉내내는 것을 멈추고 드디어 진짜 당신의 삶을 살기 위해 알을 깨고 있는 눈부신 과정일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에게 조금 미움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기꺼이 흔들리고 기꺼이 부딪히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험난하지만 아름다운 여정의 끝에는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온전하고 빛나는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알을 깨는 그 위대한 첫 비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